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기현호의 주요 핵심 당직자들, 정책위 의장을 빼고는 대부분의 주요 당직 인선을 마쳤습니다. 잠시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직 개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아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라고 하더니 이제 반명 비명 쪽에서 당직이라도 개편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직은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민주당 이재명,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호의 당직 임명, 그 다음 민주당 이재명의 당직 개편,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전에 김기현 당대표가 주요 당직 임명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이철규,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재선 의원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지금 손발을 잘 맞춰서 당 살림을 모두 맡아야 하고 총선의 공천 실무 책임자입니다. 당 사무총장. 장제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장제원이 사무총장을 맡아야 하지 않느냐.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순발력이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장제원이 맡는 것이 좋은데, 장제원에 대해서는 하도 지금 당 안팎에서 근거 없는 이 비주류의 비난이 많아서 장제원이 스스로 물러섰죠. 스스로 빈배 모두 내려놓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장제원이 제가 지난 그 대표 경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장제원이 움직일 영역은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것도 있겠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무총장 자리는 정치적인 중요한 경력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음을 노려볼 수 있고, 또 다른 장제원이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제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은 김기현의 시간이다. 이젠 친윤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 주호영이 민주당의 박홍근과 함께 자신의 임기를 이번 달 말, 그러니까 다음 달 초입니다. 초에 끝내지 않고 둘이 동반 퇴진하도록 해서 다음 달 말로 동반 퇴진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주호영이 박홍근과 동반 퇴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바뀐 만큼 빨리 원내대표 경선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달 말까지 바꾸는 것이 맞고, 그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보도에서 친윤들이 반대한다, 빨리 뽑는 것이 맞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장제원이 친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쓰지 마라. 친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지금은 김기현의 시간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당정, 오늘 이제 새로 선임된 김기현호의 이 당직자들과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갖습니다. 저녁에. 당정 일체, 당정 화합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윤핵관, 친윤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이젠 김기현 중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제원이 당정 전체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장제원의 정치적 역할이 많을 것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자리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이철규가 장제원 대신 임명이 된 것입니다. 이철규가 잘해낼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많이 맞춰왔으니까 잘해낼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사무총장 밑에 부총장 2명이 있는데,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입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박성민, 울산 중구 초선입니다. 이번에 당직 개편의 핵심은 초선들입니다. 초선들.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은 초선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직부총장에는 배현진이 임명이 됐습니다. 박성민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고, 김기현 대표와 가장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보조를 맞춰온 사람이고, 배현진은 이번에 큰일을 했죠. 그러니까 김기현의 지지율이, 낮은 지지율이 이렇게 대폭 상승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월, 1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역시 장제원이었습니다. 장제원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배현진도 1월 초에 자신의 서울 송파을에서 당협위원회 그 행사장에 대거 소위 친윤 의원들을 모으면서 초반에 김기현 대세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조직부총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당의 싱크탱크다 하는데 지금은 기능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협소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략을 모두 짜야 되고 공천 전략도 짜야 되고 매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이 가야 될 방향, 전략 모두를 짜야 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부산의 남구 가비조 초선입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대표적인 소위 이재명 저격수죠. 이재명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가 박수영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저격수다라고 해서 뭐 이 스나이퍼 저격수 활동만 하느냐? 오히려 박수영 의원은 그것보다는 훨씬 윤석열 대통령과도 학연으로 맺어져 있고 오래 전부터 또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30여 년 동안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해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공이 누구보다도 탄탄하다라는 부분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보조라든지 이재명 저격수 또 여러 가지 전략적 이런 일을 맡을 수 있는 내공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가운데 리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성일종이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임이 됐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을 새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게 원내대표 선거 때문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교통정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내대표에 여러 명의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박대출은 경남입니다. 윤재옥은 경북입니다. 박대출이나 윤재옥 등을 임명하지 않겠느냐.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 대신 정책위 의장을 맡기는 뭐 이런 방안들이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큰 관심을 많이 모은 것이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임명하느냐. 소위 연포탕이다라고 해서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 인사가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유승민 쪽에 의원들이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유이동도 거론이 됐고 강대식도 거론이 됐는데 결국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 강대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초선 의원입니다. 대구 지역에. 초선 의원인 강대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발탁이 됐습니다. 이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유승민 쪽, 유승민, 이준석 이 부분, 유승민, 이준석을 제외하고는 나경원, 안철수 모두를 포용하고 연포탕을 해야 하는데 유승민,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강대식을 굳이 발탁을 해야 됐었느냐 하는데 강대식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좀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도 없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자신의 비서실장도 대구 지역에 구자근 의원을 임명을 했고 이 지금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 강대식도 유승민계이긴 하지만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이 부분을 높이 샀다. 그리고 유승민계라고 하는데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미 소위 유승민과 거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유승민계를 탈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뭐 연포탕 차원에서 나경원 전 의원 측의 핵심이죠. 김민수 전 경기분당을의 당협위원장. 나경원 갈등이 빚어졌을 때 대변인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이 대변인에 발탁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연포탕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여러 명의 당직 인선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총장과 이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당대표를 모시고 당의 살림을 살아야 하고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제 내년 총선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이철규, 박수영이 임명이 됐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이 보조를 맞춰왔고 가장 뭐 핵심적인 직은거리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 이 일을 수행해낼 만큼 자질도 검증이 됐다. 이제 당직 인선 조직을 짠 겁니다. 김기현과 가장 호흡도 잘 맞고 또 총선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는데 겨루는데 가장 날카로운 칼들을 발탁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또 연포탕 인사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도 당정 화합이 큰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후보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는 이 즈음에 민주당에서도 당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비명, 반명 쪽에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당직 사퇴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당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총선까지 어떻게 가려고 하며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느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당직 개편 이야기입니다. 당직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총장입니다. 이 공천 문제. 당대표를 건드릴 수 없다면 사무총장인데 당직 개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소위 이재명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 당직 개편이라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니까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 뭐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 개편도 이재명이 내놓을 수 있는 소위 카드 쇼입니다. 쇼. 자신의 이 사법 리스크, 이 전국을 피해 나가기 위한 이재명의 쇼입니다. 사무총장은 바꾸지를 않을 겁니다. 대변인을 비롯해서 몇몇 자리는 바꿀 수가 있다. 또 국민의힘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으니만큼 거기에 맞춘다라는 의미로 민주당이 당직 개편을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반명, 비명의 요구가 있으니까 당의 통합을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이 당직 개편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방탄으로 민주당을 더 똘똘 뭉치게 하는 뭐 이런 전략으로 당직 개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명, 비명 쪽에서 지금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이 그 극단적 선택이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리더가, 시장이, 인사권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에게 저렇게 떠넘기니까 계속 이재명 주변에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 행렬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재명의 방탄당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재명이 내놓을 카드는 일부 당직을 개편하는 아마 이런 식이 될 것이다. 대신 이재명은 다음 체포동의안이 오면 확실하게 부결시켜 달라. 서로 그런 부분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명, 비명 의원들이나 또 뭐 전직 의원들이나 이재명에 대해서 많이 공격, 비판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개인차가 있습니다. 공천을 바라보는 또 민주당 총선에 대비해서 이재명 체제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모두 개인차가 있습니다. 아직 집단 행동에 나서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지금 아직 이 부분도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가 옳으냐 이게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냐 아니면 이재명 체제를 바꿔야 하느냐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도 아직 의견 통일도 되지 않고 각자 개인이 나서서 지금 이재명을 비판하는 이런 수준인데 아마 이재명은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당직 개편, 일부 당직 개편 카드를 내놓을 것인데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는 되지 않는다. 결국 이재명이 총선 공천권을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면 반명, 비명은 이재명에게 계속 이재명의 장꾀에 계속 끌려가는 것이다. 김건호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체제를 갖추었다. 이재명의 민주당도 일부 당직 개편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건 역시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쇼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